자, 이번엔 미국 증시의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어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밤 미국 증시가 다시 생각보다 큰 폭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글쎄요, 한 줄 평은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내면을 그렇죠. 들여다보면 우선 금리 인하 회의론이 지금 시장에 일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경계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지표를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이제 대충돌을 하면서 총체적인 난국으로 지금 가지 않느냐. 네.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장중한 때 다우지수가 700포인트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은 이 낙폭을 축소한 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자, 오늘 올라온 세 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채권 매입이 논란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회의론이 계속 확산하고 있고 S&P 500 지수의 전망치와 관련해서는 무려 7,800까지 제시된 상태라고 합니다. 어제 나왔었던 얘기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수혜주, 예를 들어서 뭐 인텔이나 메타 같은 이 정책 수혜주들의 채권을 대거 매입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해 충돌 논란이 커지지 않을까요? 진짜 우리나라 자본시장 통합법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네, 부분이죠.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그 주가 조작과 관련된 시세 조정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분기, 그러니까 올해 가을에 8,200만 달러의 규모의 회사채와 지방채를 매입했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냐 봤더니 뭐 넷플릭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그다음에 보잉, 메타, 브로드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인텔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어요. 예. 인텔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8월 달에 89억 달러를 투입해서 정부가 지분 10%를 확보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요. 네, 그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회사채를 매입했다라는 건데 이게 자본시장 통합법상으로 보면 이게 통정 매매일 수도 있고 예. 내부 제약 거래일 수도 있고 사전 매매 의혹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 외에도 8월 달에도 지금 690건 최소 1억 37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공시에 이게 매도 거래는 한 번도 보고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보유하고 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인텔 같은 경우 외에도 보잉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협상을 할 때 끼워 팔았던 종목이거든요. 예,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강제로 이제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게끔 만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차트상으로 인텔하고 보잉만 잠깐 좀 살펴보고 가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인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때가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지분 매입할 때 예. 올라갔던 거고요. 그다음에 실적 발표하면서 42달러까지 갔는데 지금은 이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된다 그러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 예. 같은 경우는 242달러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쭉 하락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지지가 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반등도 가능한 자리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아직은 뭐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역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뭐 간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게 지금 정책 수혜주 채권을 그냥 매입한 게 아니라 또 대거 매입했다고 해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해 충돌 논란. 당분간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금리나 기대감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2월 금리나 기대감이 이렇게 한순간에 꺾일 줄은 또 몰랐습니다. 네.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50% 위였던 것 같은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50% 아래로 떨어졌고 네. 동결 가능성이 더 커진 상태거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CME 패드워치 쪽에서는 네. 동결이 57%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43%로 시간이 갈수록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축소되고 있고요. 네. 지금 연준의 그 인사들 발언도 지금 금리 인하 회의론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퍼슨 부의장 같은 경우는 추가 금리 인하는 천천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고요. 네. 얘기를 했고요. 또 미니아폴리스 연은의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는 아예 10월 달은 금리 동결이 적절했다 이렇게까지 예,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얘기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향후 지표에 따라서 인하와 동결을 전부 이제 검토할 수 있다,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데일리 총재는 인하도 동결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네. 얘기했고 보스턴 연은의 콜린스 총재는 물가가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 당분간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동결의 무게를 들고 있고 시카고 연은의 골스비 총재도 마찬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페드의 인사들을 보면 금리 동결이 지금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금리 그 인하의 회의론이 시장에 지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그 헤지 펀드 쪽에서 지금 공매도를 걸고 있고 네.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투매에 동참하는 흐름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시장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금리나 기대감이 많이 후퇴한 상황이죠. 결국 고용 보고서가 중요할 듯한데요. 목요일 저녁에 나올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 시장에 좀 침체 징후들이 드러나야지 금리나 기대감이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그렇습니다. 하네요. 그리고 월가에서 AI 거품론 계속 확산 중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들의 증시 전망은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네. 모두는 아니지만 마이크 윌슨 굉장히 유명한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이 또 높게 올려 잡은 것 같은데 얼마큼 올려 잡은 거죠? 네, 그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시 상승률을 예측했는데요. 네. 특히 미국의 기업이 가격 결정력이 뭐 제고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AI가 지금 거품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AI가 효율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이제 안정적인 금리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S&P 500의 목표가를 기존에 이제 6,374에서 7,800까지 높였습니다. 예. 최근에 7,500까지는 제가 나오는 걸 봤는데 그렇죠. 7,800이면 그걸 뛰어넘는 네. 목표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쪽에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마이크 윌슨이라는 분이 원래 증시 비관론자 가운데 맞습니다. 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좀 낙관적인 뷰를 제시한 게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올해 AI 관련 주식의 수익률은 AI 인프라 기업이 주로 주도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AI 인프라 기업은 S&P 500 대비해서 27%의 초과 성과를 이뤘고 네. AI 기반 매출 기업은 마이너스 1%, 그다음에 AI 생산성 기업은 마이너스 12%였다. 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RBC 쪽에서는 지금 미국 증시를 지탱해 왔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렇죠. 뭐냐면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를 하거나 이럴 때도 네. 숏을 칠 때도 개인들이 지금 강력하게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숏스퀴즈라든지 이런 쪽으로 강하게 상승으로 올려놨는데 지금은 투매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걸어놓으면 그대로 급락하는 흐름들이 중소형주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도 좀 이제 돌아서고 말씀드릴 있다 이런 얘기인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불안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의 매크로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종목단 이슈들로 넘어가 보죠, 이제. 자, 첫 번째 계볼은 알파벳을 준비해 주셨는데 어려운 장 속에서도 유일하게 초록불을 켜지 않았나. 워런 버핏의 어떤 가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드는데 알파벳은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그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예. 하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3분기에 9월 말 기준으로 알파벳 주식 그 A주 보통주죠. 예. 1,780만 주를 매수해 갖고 43억 3천만 달러를 보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 포트폴리오 중에 이제 10위를 예. 차지했다고 하는데 비중으로요. 지분은 이제 애플은 또 반대로
2분기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애플은 이제 그 버크샤 해서웨이의 얘기를 빌리면 애플은 가치주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대표적인 기술주라고 하는 알파벳을 매수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5%에서 10% 정도 급등으로 마감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프리마켓에서는 한 5% 상승하다가 그랬었죠. 종가에서 지금 2%, 3%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행콕에서는 알파벳이 지금 최상위 AI 투자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구글 검색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어플레이션 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네. 자사 설계의 프로세싱 유니어, AI 인프라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런 호평을 했는데도 지금 주가는 윗꼬리가 달려있는 십자형 음봉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네. 293달러 신고가는 경신을 했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분위기상으로 보더라도 저가 매수로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 하고요. 보유 관점에서 대응하셔도 괜찮나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의견으로는 저가 매수와 보유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베이조스, 아마존의 창업자죠. 그런데 네. 오랜만에 경영일선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네. 어떤 기업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AI 스타트업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마존 CEO에서 물러난 게 이제 2021년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동 CEO로 컴백을 한 거죠. 뭐 쉴 만큼 쉬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챗봇형 거대형 언어 모델이 아니라 컴퓨터라든지 항공우주, 자동차 이런 물리적인 공학 제조 분야에 적용되는 물리 기반 AI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존이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본격적인 경쟁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화성 탐사 로봇인 뉴 글렌 발사체를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받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또 하나 그 이제 호재 중에 악재가 나온 게 뭐냐면 역시 그 회사채 발행을 한다 하는 그렇죠. 게 악재로 작용하면서 장중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십자형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에 갭 상승이 나왔는데 결국은 그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가 매수나 보유의 관점은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 말씀에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